6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급락했습니다. 월마트와 시스코 시스템즈 등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투심을 위축시켰고,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주택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47%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72%, 1.4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투자 심리를 나쁘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전날보다 1.06% 내려 5주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1.6%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5%, 0.7% 내렸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며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고용시장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15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5,000건 감소한 32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3만 5천 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2007년 10월 이후 근 6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미국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특히 지수가 무려 7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가 여전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전미주택건설협회는 8월 중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5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7월의 56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56보다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라입니다. 이제 목요일 휴장하고 다시 오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돌아본다면 지난 월화수 3거래일 동안 참 좋은 흐름을 국내 증시 이어갔는데요. 코스피가 수요일장에서는 1920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이끌어오는 지수대인데요. 목요일 휴장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놓았던 경제 지표가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커지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용과 물가, 주택 지표가 모두 좋은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 3거래일째 이어진 상승 흐름,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에서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밖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오늘장 전망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LED 조명 시장 확대 기대감에 LED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의 시작인 것인지 주가 상승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주가 흐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분석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코너입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ED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장에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이제 4만원대가 다가온 상황이고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오르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여다보고 앞으로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LED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 게요. 실질적으로 국내에 큰 수요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국내적으로는 큰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 매출처를 잡을 때 어느 정도는 해외 매출처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 가장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과연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 그리고 국내에 어느 정도 매출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해외에서 이게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지 여부 자체를 좀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서울반도체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명 LED용 에 대한 사업 부분의 매출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명 LED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 이런
기관의 투자 심리,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예, 죄송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주가 자체는 지속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이어졌다는 거죠. LED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정부가 2014년부터는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열 정부에 대해서요. 이런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어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벌써 백열 정부에 대한 판매 및 생산이 금지된 상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최종적으로 2014년에 60W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판매가 금지되는 그런 부분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같이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 LED 칩에 대한 수급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LED 칩에 대한 수급 전망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초과 공급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초과 공급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그만큼 서울반도체 및 여러 가지의 LED 업체들이 경쟁이 심화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말고 대만 쪽의 업체들이 상당히 또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조명용 LED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초과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매출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으로 또 같이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전 세계적인 어느 정도는 지금 단계적인 판매가 금지가 됐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요 국가별로 지금 백열 정부에 대한 규제 정책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LED를 선택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바로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열 전구나 아니면 집에서 쓰는 거는, 백열 전구는 거의 집에서는 안 쓰죠. 그래서 집에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체 램프 그 종류가 있죠. 그래서 특정 제품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분포를 한다면,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26,000원, 3만원대 가격대를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효율이고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은 LED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의 매출처를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이런 매출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항상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만큼 LED는 지금부터가 성장성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울반도체를 한번 볼게요. 서울반도체 한번 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봉 그리고 주봉상으로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 거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뚜렷하게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월봉이라든지 주봉이 상당히 유사하게 맞아 들어가는 흐름은 우리가 외국인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한 번에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물량을 모은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이때 한번 모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평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죠. 그래, 이평선 자체를 보면서 외국인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느 정도는 매매를 해준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급별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월봉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외국인이 움직이는 종목군이구나, 만져주는 종목군이구나. 그리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패턴 자체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발을 담가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쉽게 꺼지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만원대가 가장 큰 맥점이었는데 지금 한 39,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매물대 자체를 지금은 기관의 매물대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로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기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반도체 및 루멘스 같은 종목군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 그리고 비싼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울반도체가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현재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 ESS 아니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에 대한 수혜주 뭐 이런 종목은 상당히 많이 죽었고, 그리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 회담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테마주들 중에서 과연 실적이 나면서 이렇게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는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가 없겠죠. 그 중에서 한번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LED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반도체 조정 부분은 우리가 매수가로 좀 더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면, 조명용 LED 내년에도 우리의 계좌를 좀 더 불려주는 그런 이바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ED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서울반도체와 루멘스를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설정했고 대응을 해봐야 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서울반도체는 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서울반도체는 한 45,000원대까지는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죠. 주가를 지금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반도체하고 루멘스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주봉상의 규칙성이 루멘스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월봉상도 마찬가지로 이평선 자체를 한 단계씩 건너뛰는 게 아니고 두 단계씩 건너뛰면서 그만큼 우리가 주가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본다면, 지금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고점이었던 12,5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한번 1차적인 정리를 좀 하시는 단계가 필요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반도체는 매집이 끝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던 매물권에 한번 갔을 때 그냥 정리를 하시면 가장 알맞춤 그런 어느 정도의 수익률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반도체는 외국인이 받아주는 주체가 뚜렷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45,000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루멘스는 서울반도체에 비해서 주체가 뚜렷하지 못하다. 이 점이 우려스럽다 말씀해 주시면서 12,500원 정도에서 끊어주시는 게 좋겠다.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요즘 들어서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LTA 광고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게 뭐 SK텔레콤이나 아니면 LG플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신사에서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LTA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KMW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쉽사리 어떤 기업이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는 철자로만 치면 종목 검색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름이 비슷한 회사명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KMW 오늘 한번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KMW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게 말씀을 드렸던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허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통신권에 대한 특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150건 정도가 지금 특허 출원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통신망이라든지 안테나 관련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KMW의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뭐 LT 모멘텀, 이런 모멘텀이 붙을 때마다 주가는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변곡점 위치까지 또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LT에 대해서 이만큼 올랐다면 그때는 이제 LTA 모멘텀을 넘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국내 매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매출에서도 우리가 명확한 정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통신사에서도 지금 KMW 기술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가 상의 추이를 봤을 때도 국내 매출에 한정되어 있던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해외 매출처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선 통신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통신 사업자들이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KMW 같은 기업들에게는 단가 인하 압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많이 이윤 추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처럼 자동차 업종을 예를 든다면 운수장비 업종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타나죠. 그만큼 마진이 적다면 KMW 같은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높게 분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만큼 주가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이쁜 모습으로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만져주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이 바로 11선이 아니었나. 월봉상의 11선을 만져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수급적인 부분 안 봤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적절히 섞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예. 그대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그대로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지금의 일봉과 주봉보다는 좀 더 월봉상의 움직임이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주가를 주도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 주봉상으로는 일단은 오늘이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보여야 되는 자리겠죠. 하지만 월봉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월봉은 이미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단 자체를 좀 더 열어놓으시고 22,500원 부근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겠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23,000원으로 매수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월봉상으로 좀 더 열어놓으시라는 개념에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22,000원 자리가 앞에서 보시면 한번 당겨서 올렸다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한번 실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바로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월봉상의 지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주봉상의 지지는 나오지만 이 지지는 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관은 이미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봉을 좀 더 유념 있게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봉상에서도 지금은 22,500원 자리 자체는 상당히 좋은 자리죠. 지금 하단에 무너지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의 매물권은 하단으로 내려오는 상태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지는 꾸준히 나왔던 자리가 바로 22,500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23,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주봉상으로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일단 한 번에 지지가 나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중요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 날이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자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KMW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2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만큼의 큰 성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종목군이 최근 들어서는 잘 없죠.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분위기는 KMW의 주가를 좀 더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3,0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까지는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단에 22,00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상의 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KMW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KMW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23,000원, 목표 가격 25,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촌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부람 앵커님 잘 쉬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주 지난 3일간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회복했고요. 코스피는 지난 수요일장에서 192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300일선 저항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틀 동안 뉴욕 증시는 계속 내렸는데 간밤 더 큰 폭으로 내렸더라고요. 금요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시청자 여러분, 광복절 휴식에 또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하락해가지고 당황하셨죠? 저도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지금 일단 차트로 봐서는 다우존스 지수 물론 지금 신문에 난 거 언론은 앞에 전문가님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지만, 과연 여기서 이제 하방 이탈하면서 전저점을 이제 하방 이탈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14,500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4,500 이제 확인은 할 겁니다. 확인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쉽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글로벌 증시가 상승 때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까지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모양 때문에 여러분이 손절매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이제 300일 입평 자체가 이제 워낙 강력한 저항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300일 입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925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최근에 이제 300일 입평, 220일 입평 하니까 이제 짝퉁 입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200일 입평, 240일 입평 그러는데 240일이나 200일 이런 입평들이 200일 입평에 비해서 굉장히 잘못된 입평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굉장하니까 그런 짝퉁 전문가 이야기는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300일 입평을 넘기 위한, 제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300일 입평을 넘기 위한 조금 지금 숨고르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지금 자체가 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깨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깨진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60일 입평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있으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0일 입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늘까지 이제 열흘 남았거든요. 열흘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60일 입평에서 굉장히 이제 호전적이다. 열흘 동안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굴곡이 이제 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으면 치고는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시면 주가 자체가 이제 4만4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4일 이제 3일 뜨면 3일 뜨면 이제 4일 쉬고 3일 뜨면 4일 뜨고 그런 모양을 많이 보이는 그런 국면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파릅니다. 가파르다는 것은 살 사람 다 싸고 팔 사람 다 판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살 사람 다 싸고 팔 사람 다 팔면은 주가가 이제 바닥이지만 꼭지에서 살 사람 다 파고 팔 사람 다 팔면 주가 자체는 꼭지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템포 더 가기 위한 숨고르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주가 지수는 61일평으로 보고 21일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결정적으로 미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제 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이제 오늘 주가 자체가 이제 아침에 이제 갭 하락하겠죠. 제가 볼 때 갭 하락하는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앞에 구름이 선행 구름이 붉은 구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리고 어쨌든간 선행 스팬 2가 이제 계속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선행 스팬 2가 이제 꺾인다면 주가 자체가 이제 힘은 없지만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락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지면 제가 볼 때 전환선까지 빠지는 1903이나 4 정도의 마이너스 한 20포인트에서 한번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가 이제 상승 돌파,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라 했는데, 목요일은 이제 방목절에 오늘 이제 변곡점인데, 변곡점이 상승 변곡점과 하락 변곡점이 다 나옵니다. 상승 변곡점, 하락 변곡점 다 나온다는 것은 상승 변곡점은 상 사람 다 사고, 그 다음에 하락 변곡점 팔 사람 다 사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 자체가 횡보 국면이거든요. 횡보만 한다면은
주가 자체가 의외적으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그 횡보 자체가 5일2평을 안 깨는 그런 부분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여러분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쉬어가는 국면이다. 장 자체가 요즘 이제 3일 크게 떴죠. 3일 또 여러분 알다시피 무지막지하게 거의 한 40포인트 뜨는 그런 장세인데 일단 한 템포 301일평에서 한번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주가 자체가 여기서 죽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기준선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이거든요. 네, 기준선이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환선만 브레이크만 듣는다면 장 자체는 절대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기술적 분석 차원으로 선행 스팬 원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선행 스팬 원이 상승을 한다면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 스팬 원을 꼭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오는데 이제 DMI 부분인데요. DMI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수익을 말하다 과거 거 보면 DMI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DMI 차트로 내용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DMI가 바로 음으로 갈 그런 DMI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음으로 가는 DMI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너무 공포스럽게 또 이틀 동안 당황하셨죠. 근데 공포스러울 필요가 없다. 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이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 선물의 평균 가격이 이제 246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246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가 선물이 빠지더라도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한 3.7 정도 최고 많이 빠져봐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선물 동량 자체가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국계 기관들도 지금 포지션 자체가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선물이 보통 이때쯤 되면 한 3조 정도 거는데 안 거는 그 이유는 지금 장 자체가 너무 앞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뭐를 말했냐면 지난 그 수요일 날 비차익 순매수를 보라 했는데 비차익 순매수가 900억 들어오면서 어제 장을 종가에 10% 올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비차익 순매수를 꼭 보십시오. 비차익 순매수가 플러스 난다면 장이 의외로 오늘 양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차익 순매수를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의 코스피 100종목의 ADR 상승비 등락비를 보라 했는데 100종목 상승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장이 예상외로 10포인트 강한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비차익 순매수와 코스피 100종목의 등락비를 꼭 봐라. 왜 그러냐면 코스닥에 지금 그 선물의 부분에 있어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301일평에는 520까지 분명히 깨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특히 미국 글로벌 증시의 나스닥도 이제 그 계획 하락을 하고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그 코스닥 종목들은요 물량을 과감히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여러분 그 우리 그 전 6개 증권 방송이 전문가 방송 수익률을 합니다. 수익률을 하는데 모든 거의 다의 그 90% 이상 전문가들이 뭐 실적비 저평가 종목 샀는데 실적비 저평가 그런 종목들이 거의 다 꽂힙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고 큰소리 치면서 평균 이하예요. 평균. 그러니까 1억까지 시작하면 다 뭐 9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들이 뻥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제가 1등 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단무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 그러니까 시가에 비해서 일단 주식을 지배하는 자체가 뭐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느냐 하느냐 지배하는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대형주가 올라간 다음에 중소형주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전제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각 증권 방송을 다 보십시오. 보시면 수익률 게임을 하는데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다 많이 났습니다. 당황하셨죠, 여러분도?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별주 특히 코스닥 많이 만지는 전문가일수록 깡통을 많이 찾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갖고 흔들림 없는 우량주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가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여러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예상외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뭐
10포인트 초반까지는 한번 밀릴 겁니다. 밀렸다가 1920 전후까지 반등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900 최저 이제 5포인트 전후까지 가겠죠. 갔다가 아래 꼬리만 단다면은 글로벌 증시가 이틀 동안 연락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등을 굉장히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반등의 전조가 선물이겠죠. 선물이 이제 계속 여러분 보다시피 250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50을 넘어야 되는 그런 신천지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오늘 하루 한번 지켜보시고 캔들 차트가 양운이냐 음운이냐 이거를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돌파했죠. 130만 원. 저도 이제 깜놀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때 이제 120만 원 초반에 사가지고 무조건 갖고 가자 했는데, 일단 61위편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전에는 하락의 이제 의문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 사가지고 버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전년에 비해서 실적 비교하는 건 가장 정근대적인 전능아들이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년에 비해보다는 글로벌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기업의 실적들을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전년에 비해서 실적이 나쁘지만 글로벌의 경쟁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우리나라는 신고가 갱신을 못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신고가를 우리도 같이 빠질 때 신고가를 갱신할 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식을 일단은 우량주로 해가 종합주가 지수 상승할 때 우량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주식은요 종합주가 지수보다 조금 더 먹고 빠질 때 종합주가 지수보다 조금 적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우량주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저점에 살락하지 말고 너무 고점에 팔락하지 마십시오. 너무 저점에 사면 파는 사람의 가슴에 못 받고, 고점에 팔면 어떻게 사는 사람 가슴에 못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합이 5년 재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내가 팔고 좀 오르고 내가 사고 좀 물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돈 먹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여러분 1770에서 1930, 40까지 갔는데 돈 모은 게 없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너무 2000포인트 가까이서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 해 하고 그만둘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주식을 여러 해 하겠다 하시는 분은 우량주의 포인트 맞춰가지고 쓸데없는 전문가들, 여러분 전문가가 신경 돌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종목 추천하고 폭등주 추천하게, 폭등주 알면 내 돈으로 사는 게 더 낫죠.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와 같이 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더위가 한풀 꺾였죠. 더위가 꺾이면 추석이 가까웁니다. 조상님 차례상에 여러분 장고장과 여러분 거래 내역을 뵐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알죠? 제가 빼있는 소리 해도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지난 이틀간의 하락, 오늘 국내 증시 오전장 정도만 여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증시 오르지 못하더라도 일단 300일선 저항을 뛰어넘기 위한 숨고르기일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관심주는 GS입니다. 에너지 석유 관련 회사입니다. 2004년 LG를 인적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2011년 말 물적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중간 사업 지주 회사인 GS에너지, 편의점 사업과 슈퍼마켓 사업을 주로 하는 GS 리테일 등이 있으며 주요 관계 회사로는 에너지 관련 회사인 GS 칼텍스가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2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두 달간 계속 거래량이 증가 추세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양호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미국장이 많이 폭락했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가 부근이나 저점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56,000원, 56,000원이나 56,400원 근방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약 10%인 6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2,5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오늘 저점 부근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56,000원에서 56,400원 정도 매수 가격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기간 2주일 동안 내 목표 가격은 61,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추천 종목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한 종목 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반도체 부품주가 너무나 강세입니다. 제가 이틀 전 종목을 다 확인했는데요. 지금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반도체 부품주, IT 부품주가 강세입니다. 거기서 회사 좋은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입니다.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업계 선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로 있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입니다. 패키징 사업의 주요 수요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으며 기술력과 품질, 원가에 있어서 꾸준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거의 1위 수준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증가하나 수익률은 2년 연속 흑자에서 약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113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6,820원이나 아니면 6,500원 근처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8,300원입니다. 선절가는 6,100원입니다. 요즘 바깥에서나 강연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서울경제TV 아침 방송이 너무나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서울경제TV를 많이 시청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현재 시청률 1위와 정확한 시간 방송, 수익률과 상승률 1위, 정확한 종목을 소개하는 저희 굿모닝 대박 아침 방송 프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꼭 주위 분들에게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저희 행복한 강연에는 계속되오니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으로 100m 오시면 한성병원 3층에 있는 주원투자에서 합니다. 꼭 위치 확인과 전화번호 숙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출발을 앞두고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주목해야 할 이슈 점검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동안 뉴욕 증시가 계속 내렸어요. 간밤에는 낙폭이 1%대 이상으로 2달 만에 최대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양적거나 축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하락일 것인지 추세적인 하락일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대로 출구 전략 이슈 다시 지금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일단 시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규모, 축소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시기는 지금 9월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내에서 가장 어렵게 전망이 어려운 부분은 과연 축소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한 200억 달러 규모, 지금 현재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해오던 페드가 이 부분을 6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는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해서 만약에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상의 규모 축소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하지만
200억 불 이하로 만약에 200억 불 내지는 뭐 150불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가 나타난다 하면은 오히려 시장의 반응 이 부분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해소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면서 이때까지 행해왔던 밸류에이션 갭맥국이 플러스 시장에 대한 뭐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활발하게 거세게 이제 나타나면서 과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성격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 아무래도 출구 전략 이슈가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일단 지금 상황 이 부분 뭐 여러 가지 그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배경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이 어찌 보면 그 가장 큰 부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가 수준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부분을 가로막는 요소가 가장 큰 것이 고용 개선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물가 상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시장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조기 가능성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 물가 상승 부분을 좀 쪼개서 보니까요. 이 부분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사실상 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합니다. 이런 부분들 최근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그 고용 쪽보다는 일단은 물가 상승 쪽에 조금은 더 좀 주목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그림 좀 그려 나가 봐셔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입니다. 상승하였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목에 찬 지수 그리고 목에 찬 미국 주가의 수준이 아닐까 점차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구 전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박스권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9월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축소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겠는데 축소 규모가 $300에서 $400 이상이 될 경우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나온다면 더 줄어든다면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할 수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돌아보면 지난주 동안 국내 증시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처럼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국내 증시 흐름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국내 증시 지금 조심스러운 관망 양상을 취하시거나 다소간 이제 일시적으로 좀 현금의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 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1923포인트, 1900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시장 내에서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장의 박스권 양상 1850에서 1900선 대부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출구 전략 논란이 가속화되고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 경기와 유로존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 일시적으로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시장은 다소간 호재보다는 좀 악재 쪽에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시장 내에서 계속되는 유로존 그리고 중국 경기 지난 우리 쉬는 하루 그 국경일 8.15 광복절 국경일 하루 동안 이제 그 유로존에서 GDP 시장 전망치 0.2% 전망을 상승 점쳐왔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이를 상회하는 0.3%의 GDP 성장률 나왔습니다. 근데 그 GDP 성장률 사실상 이게 과연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되는 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직도 약한 경기 회복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지 계속되는 그 외국인들의 시각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계속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구 전략과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회복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 내지는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겠느냐 이 부분에 더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아무래도 오늘 이 부분 환율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일단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 특히나 외국인 선물에서 어느 정도나 선물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최근 이제 그 외국인들 선물에서 좀 매수 좀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 부분 일시적으로 조금 좀 변화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꼭 감지하시고요. 지금 현재 추격 매수 내지는 추가적인 매수 상황은 매수 시점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라도 일단은 좀 피해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 시점은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인지 이념에서 체크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오늘 금요일장 시작을 18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코스피 예상주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1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45포인트로 양증시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